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무인기 입장과 관련해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한을 적국이라고 칭하는 등 여전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는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한국과 잇따은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는 말로 짧은 담화를 마쳤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재발 방지 강조를 통해 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대북 무인기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9.19 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에 맞춰 열린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김 위원장은 정밀성과 위력에서 사실상 고정밀 탄도미사일과 차이를 없앤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600mm 대구경 방사포는 지난달 말 기존 방사포를 개량했다고 주장하며 시험 발사한 무기로 사거리가 400km에 육박해 사실상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정부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의 요구가 있은 지 닷새 만인데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이 사실상 발표 시점 조율만 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왔습니다. 지난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정부 고위 인사로는 처음 유감을 표명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연휴 초 안보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공식 입장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장관은 민간인에 의한 대북 무인기 침투가 2번이 아닌 총 4번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이적 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처벌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듯한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장관은 군을 동원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9.19 남북군사 합의 중 일부를 선제 복원할 방침인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입니다. 관계부처 간 충분한 조율을 거쳐 발표 시점 정리만 남은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정부가 이달 하순으로 예고된 북한의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측 요구에 호응하면서 북한이 곧 발표할 대남 노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대북 무인기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유관부처, 미 측과 협의해서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체결된 이 합의에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의 일정 범위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북측의 대북 무인기와 관련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 알려드렸습니다만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비행 금지 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교수님 보실 때 핵심 배경 또 정부가 의도한 바가 어떤 것인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하신 거를 보면은 그동안 쌓은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북한 측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대화와 협력, 교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다. 그런 입장에서 통일부가 주도해서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런 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왜 북한은 제약을 받지 않는가? 북한도 무인기를 먼저 보냈지 않는가?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남북이 무인기를 보낸 것은 모두 남북이 대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은 다르다. 이번은 화해 무드가 조성됐는데 민간인이 일부 군인들과 협력을 해서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감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산에 북한이 무인기가 보낸 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어떤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어떤 책임 있는 수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하고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군사 합의 복원은 사실 우리가 대북 안보에 대해서는 큰 양보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계속 그 군사 위성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하루에 몇 차례 지나가는 한반도를 지나는 군사 위성으로 정찰하는 것이고 북한군의 실제 시간의 동향이라든지 장사정포의 동향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북한군의 동향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감시 정찰 자산을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는 위성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찰기, 기구, 풍선이죠. 그리고 무인기, 드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제 큰 산 후면에 있는 북한 기지라든지 장사정포의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깜깜이 안보가 된다. 예. 수도권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격권 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나친 양보가 아닌가. 오히려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보다는 긴장을 증가시키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큰 양보를 했을 때 북한 측이 과연 어떻게 화답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식의 거래주의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큰 양보를 했을 때는 뭔가 북한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낸다는 기대가 있으면 그걸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비행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다라고 나온다면은 우리 측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한 것이죠. 예전에 무슨 민간인 대북 삐라 전단 살포 금지 법도 통과시키고 했지만 사실 북한 측이 우리 측이 내세웠던 대화의 재개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계속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모든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볼 때, 거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응당한 어떤 우리가 획득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이재명 정부가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4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가 아마 한반도나 그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미북 정상회담 재가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터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대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과 미국은 올해 연례 연합훈련, 자유해방훈련을 원래대로 하기로 했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뭐 9.19 군사합의 복원, 비행 금지 구역 다시 설정 이것은 있는데 북한이 또 원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안 하고 이거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연례대로 한다면 냉탕도 있고 온탕도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미지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크게 화답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행 금지 구역이 복원이 되면 그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중정찰 감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산 뒤에 북한군이 어떤 단거리 미사일을 기지를 해서 여러 가지 동향을 보인다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정찰 위성이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속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옵션이 없는 것이죠. 왼쪽으로도 봐야 되고 오른쪽으로도 봐야 되고 돌아가서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민간이 함부로 북한 측에 이런 걸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워낙 남북 간에 지난 정권 때 불신이 쌓였기 때문에 그것의 해소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큰 양보를 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 태도 변화를 바란다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과연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여기에 화답할 것인가? 그 확률은 높지 않다. 요원해 보인다. 왜냐하면 연합훈련은 계속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아이펙 경주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자 한미 정상이 내온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꽂아 넣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전향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4월에 미국과의 통큰 대화에 집중하자 이런 태도를 유지할 확률이 더 많지 않은가 한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재발 방지도 촉구했는데요. 통일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의 이 같은 대북 화해 메시지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반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주체가 개인이든 민간단체든 관심이 없다며 자신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그에 대응한 공격은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 대남 유화적 호응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청와대도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입건된 민간인 3명에 더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이 피의자로 추가 입건됐기 때문인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검은 차량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태스크포스가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보사 소속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이 추가로 입건됐기 때문입니다. 입건된 국정원 직원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와 수백만 원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된 인물로 지난 4일 군경 TF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경 TF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서 입건된 민간인 피해자 3명의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18곳으로 국정원과 정보사 외에도 추가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무인기 사건에 정보사와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두 기관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정보사는 오 씨가 정보사의 공작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 운용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 국정원도 직원이 정보 수집이나 공작과 무관한 행정부서 직원으로 자체 감찰 결과 오랜 지인인 오 씨에게 사비 500만 원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는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와 무인기로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에 더해 일반 이적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군경 TF는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국정원 직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민간인 피의자들과의 금전 거래가 포착됐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앞서 입건된 민간인 피의자 3명과 같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A씨가 북한 무인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수백만 원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이 오간 경위와 목적, 그리고 무인기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와는 오랜 지인 관계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일부는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도 A씨가 정보 수집이나 공작과는 무관한 행정부서 직원이며 자체 감찰 결과 오간 돈은 모두 A씨의 사비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0만 원에서 200만 원 단위로 총 500만 원을 오 씨에게 빌려줬고 이 가운데 365만 원은 돌려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무인기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보사는 오 씨를 공작 협조자로 지정하고 위장 언론사 설립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 침투와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도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